저기요. 아저씨는 누구신데 남의 부엄에 있어요? 수님 씨, 저녁 챙겨드리는 사람입니다. 불 좀 줄여요. 우리 성호가 감자탄 거 질색을 하거든. 아들 이름은 기억하시면서 정작 앞에 있는 아들은 모르시네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내 이름을 잊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들의 이름을. 이것은 그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 나는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도 보였고 복도에서는 노래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원장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24시간 간호, 전문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나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소 신청서, 건강기록지, 개인정보 동의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펜을 들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위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를 이곳에 두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괜찮아야 한다고.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갑자기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 회사에서 팀장이 불렀습니다. 민수 씨,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다는 걸, 보고서 마감을 놓쳤다는 걸, 회의 중에 멍하니 있었다는 걸, 핸드폰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20통,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지갑이 없어. 민수야, 지금 어디니?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같은 전화. 1시간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3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 아내였습니다. 차에 올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다음 주 수요일에 모시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 침묵. 잘 생각하신 거예요. 아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준호 지우도 봐야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요양원 건물. 깔끔한 외관. 잘 정돈된 정원. 여기가 엄마한테 더 좋을 거야.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옆차를 봤습니다. 아이 카시트. 뒷좌석에서 웃는 아이.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회사 일도 많았고 집도 좁았고 시간도 없었고 돈도 많이 들고 변명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어머니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30분 들르는 곳. 3층까지 계단을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참마다 숨을 골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마음을 고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열쇠로 열었습니다. 요즘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시지 않으니까.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음식 냄새도 쓰레기 냄새도 아닌 사람이 살지만 살지 않는 것 같은 묵은 공기의 냄새. 현관에는 똑같은 운동화가 3켤레나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불을 켰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 느낌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된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한 반찬들, 유통기한 지난 우유, 곰팡이 핀 두부, 냉장고 안에서 지갑이 나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컵 사이에 안경, 그릇 위에 리모컨, 쌀통 옆에 열쇠 2개. 어머니는 찾으신 걸까요? 아니면 포기하신 걸까요? 식탁 위에는 메모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약 먹기, 아침 저녁 민수 전화번호, 10.1234, 5678 가스 잠그기 문 잠그기, 약 먹기 같은 메모가 여러 장. 손글씨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메모는 나는 누구.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를 덮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창가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내가 아는 얼굴, 내가 평생 봐온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 나를 보지만 나를 보지 않는 눈. 저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 병원 복도의 할머니,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눈빛. 우리 엄마 눈에서 그 눈빛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 어머니는 나를 가만히 봤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가늘게 뜨시고 내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인식이 떠올랐습니다. 아, 민수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왔구나. 언제 왔어? 방금요, 엄마. 그래. 밥은 먹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잠깐 헷갈리신 거라고, 졸다가 깨셔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엄마, 자기 전에 드시면 돼요. 그래. 고마워. 11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약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에요. 아, 그랬지. 미안해. 자정. 또 전화. 약을.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부재중 전화 5통. 새벽 2시. 문자가 왔습니다. 약. 다음 날 아침. 부재중 전화 12통. 나는 출근 준비를 하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물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이영이요. 입에서 나온 엄마의 이름. 소리내어 말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간호사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 창밖을 멍하니 보는 노인. 저들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니라고.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MRI 결과입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뇌 사진이 보였습니다. 하얀 이미지 속 검은 부분.
뇌의 해마 영역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의사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인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치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나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약은 아침 식후, 이 약은 저녁 식후에 드세요.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나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약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거예요. 멈출 수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약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봉투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와 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참 후에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왜요, 엄마? 내가 고생하겠구나.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약봉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약 먹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아침 8시 어머니 집에 들러 약을 챙겼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이게 뭐야? 병원에서 받은 약이요. 난 안 아픈데? 엄마, 먹어야 돼요. 난 안 먹어. 30분을 설득했습니다. 겨우 한 알 드셨습니다. 저녁, 다시 방문했습니다. 엄마, 약 시간이에요.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 약은 따로예요. 그래, 그럼 이따 먹을게. 1시간 후, 엄마, 약. 지금 배불러. 2시간 후, 엄마. 아, 맞다. 그거 어디 뒀더라? 약통을 찾아 싱크대에서 찾고, 냉장고에서 찾고, 화장실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신발장에서 찾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약을 드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일도 이럴 겁니다. 모레도, 글피도,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약을 언제 먹는 거였지? 오늘만 3번째 전화. 아침에도 점심에도. 식후예요, 엄마. 메모해 놨잖아요. 아, 그랬구나. 고마워.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늘만 8통, 어제는 12통, 그저께는 15통,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 네. 설거지를 하는데 날씨가 좋네, 오늘.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지갑 못 봤니? 냉장고 안 김치통 옆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지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심하세요. 매일 같은 거 찾고 있잖아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아지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자꾸 까먹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문제야. 어머니는 지갑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물으셨습니다. 내 안경 못 봤니? 나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4통, 모두 어머니. 나는 전화를 껐습니다. 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저녁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 급하게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가 시커멓게 타고 있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불 켜놓고 왜 여기 계세요? 어머니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아,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제야 생각하신 듯 부엌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탄 냄비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괜찮니? 어머니가 내 손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만약 불이 커졌다면, 만약. 나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저녁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 급하게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가 시커멓게 타고 있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불 켜놓고 왜 여기 계세요? 어머니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아,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제야 생각하신 듯 부엌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탄 냄비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괜찮니? 어머니가 내 손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만약 불이 커졌다면, 만약. 나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냄비를 태우셨어. 불 켜놓고 잊어버리신 거야.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무슨 말이야? 매일 회사 끝나고 어머니 댁 가고 주말에도 거의 못 보고 당신도 지치고 어머니도 위험하고 알아. 나도 알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불도 그렇고 길에서 헤매시는 것도 그렇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신 거 잘하신 거예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아닌 게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지 준호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안 오시냐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 아내와 함께 와서 어머니 짐을 쌌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사신 건지 모를 옷들.
카디건 안쪽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영희.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옷이 바뀌지 않게 미리 적어두신 건지, 아니면 자기 이름마저 잊을까봐 적어두신 건지, 이것들 중에 뭘 가져가면 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그냥 편해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비누, 약통을 챙겼습니다.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되는 약들, 실내화를 챙겼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 가방 2개에 담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사람, 나를 낳고 키운 사람, 그 모든 시간을 가방 2개에.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앉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 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엄마. 나는 대답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갈색 표지,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빨간 책가방을 맨 나, 엄마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28, 지금 내 나이보다 어렸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 꽃무늬 원피스, 환하게 웃는 얼굴. 사진 속 엄마는 지금 거실에 앉아 계신 엄마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운동회 사진, 달리기에서 1등하고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나. 엄마는 트랙 옆에서 양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얼굴. 수학여행 사진, 버스에서 손 흔드는 나. 창밖에서 손수건으로 눈물 닦는 엄마.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모든 사진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엄마가 함께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엄마가 늙었다는 걸 몰랐던 게, 내가 잘한다는 건 엄마가 늙어간다는 것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사진 속 장면이 기억으로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학교 시간이면 엄마는 늘 거기 계셨습니다. 다른 아이들 엄마는 안 나오는데 우리 엄마만 매일 나왔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민수 엄마는 왜 맨날 와?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혼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교문을 나서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을 받아주시고 오늘 뭐 배웠어? 물으시던 엄마. 나는 시큰둥하게 그냥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 길. 그 길이 좋았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 민수야. 이제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방을 다 쌌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옷도 가져갈까요? 옷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 완전히 낯선 눈빛. 아까와도 달랐습니다. 조금 전과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빛.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두려워하는 얼굴. 민수가 누구예요? 그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목소리. 엄마, 나야. 아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을 내린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모릅니다. 나를, 50년을 함께한 나를, 뱃속에서부터 알았던 나를, 엄마는 이제 모릅니다. 엄마, 나 민수야. 아들 민수.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나한테 아들이 있었나? 있어요. 엄마, 나 민수야. 4월 15일생. 엄마가 나왔어.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나는 서둘러 앨범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이게 나야. 엄마랑 같이 찍은 거. 어머니는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예쁘네. 마치 남의 사진을 보듯. 이 아이가 나예요, 엄마. 민수, 엄마 아들. 어머니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진 속 젊은 엄마를 가리키며. 엄마예요. 엄마 젊었을 때. 어머니는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내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요. 나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던 목소리. 민수야,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 학교 앞에서 나를 부르던 이름. 민수야. 골목에서 나를 집으로 부르던 호명. 민수야, 저녁 먹어라. 밤마다 전화하시던 목소리. 민수야, 잘 자. 그 모든 목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잊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서 지워졌습니다. 엄마 기억 속에서 나는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민수야 하고 부르는 곳, 그곳이 내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누가 나를 부를까요? 내 이름을.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먼저 차로 갔습니다. 나는 혼자 계단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려와요. 같이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가 있어? 나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년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아내 앞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계단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려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겨우 일어섰습니다. 겨우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내 이름을 수없이 불렀는데 나는 엄마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본 적이 있나? 어머니, 엄마, 그저 호칭으로만 불렀습니다. 엄마에게도 이름이 있었는데,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친구들이 부르던 이름이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 이영희. 그 사람을 나는 알고 있을까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엄마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엄마라는 역할만 알았던 걸까요? 며칠 후 어머니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약국 앞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영희 아들? 네. 아, 네. 맞습니다. 나 기억 안 나니? 내 엄마 친구 순자야.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영희가 연락이 없어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머니는 다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아? 아들 이야기만 하면 끝이 없었어. 대학 갈 때도, 취직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손주 생겼을 때도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근데 정작 너는 엄마한테 관심이 없더라고. 따끔한 말이었습니다. 영의 꿈이 뭔지 알아? 모릅니다. 가수였어. 젊었을 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했어. 근데 결혼하고 너 낳고 꿈 다 접었지. 할머니는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해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할머니는 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짐을 쌌던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가방, 요양원에 가져가려고 싸둔 것.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 사이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옷장 서랍에 있던 것이 옷과 함께 딸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필기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민수 생일 4월 15일 민수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민수 싫어하는 거 양파, 고수 민수 약속 매주 목요일 저녁 민수 회사 XX그룹 민수 아내 이름 수진 민수 아들 준호 초등 3학년 민수 딸 지우 5살 엄마는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적어두셨던 겁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월 5일 민수 왔다. 20분 있다 갔다. 3월 12일 민수 전화. 바빴다. 3월 19일 민수 오늘 안 왔다. 3월 26일 민수 왔다. 피곤해 보였다. 날짜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4월 2일 오늘 민수 생일.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나중에 전화 왔다. 잠깐 통화. 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도 기록했습니다. 새벽 2시 민수 전화. 목소리 들어서 좋았다. 마지막 장. 떨리는 글씨로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자꾸 잊어서 엄마가 너를 잊을까봐 무서워. 너는 엄마를 잊지 마. 엄마는 너를 사랑해. 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로 엄마는 가수가 꿈이었는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잊지 않으려 이렇게 애썼는데 나는 엄마를 알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어머니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있을까요? 엄마가 좋아하는 꽃, 엄마가 싫어하는 음식, 엄마의 꿈이 뭐였는지, 엄마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엄마를 웃게 만드는 것, 엄마를 슬프게 하는 것, 엄마의 취미, 엄마의 친구들, 엄마가 힘들 때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50년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50년을 엄마 옆에 있으면서 나는 엄마를 몰랐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였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희. 하지만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른 적 없었습니다. 영희.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희 씨.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영희. 그 사람을 이제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전화번호가 핸드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모든 게 편해질 겁니다. 회사 일도 할 수 있고, 주말도 편히 쉴 수 있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엄마 걱정도 전문가에게 맡기고, 합리적인 선택, 현실적인 선택, 누구도 나무라지 않을 선택. 손가락이 화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자꾸 잊어서. 엄마가 너를 잊을까봐 무서워. 엄마는 나를 잊지 않으려 밤마다 수첩에 적었는데 나는 엄마를 알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있고 24시간 돌봄이 있고 엄마에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어디에 모시든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요양원에 보내더라도 시설에 맡기더라도 내가 엄마를 모르는 채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고. 엄마를 한 사람으로 알아가는 일. 그게 먼저라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시간을 줘. 일주일만. 내가 직접 해볼게. 혼자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근데 해보고 싶어.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내가 갈게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고마워.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신청하려고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승진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내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잊어도 나는 엄마를 기억하니까. 엄마가 나를 몰라봐도 나는 엄마를 아니까.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수 없어도 나는 이제 엄마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3층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계셨습니다.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어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옷장에 다시 걸었습니다. 카디건 안쪽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이영희.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세면도구를 꺼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약통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실내화를 꺼냈습니다. 현관에 놓았습니다. 가방이 비었습니다. 나는 빈 가방을 접었습니다. 어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뭐 하세요? 짐 정리하는 중이에요. 어디 갔다 와요? 아니요. 같이 지내보려고요.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같이 저녁 드실래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계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낯선 눈빛.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침 드시러 왔어요. 그래요? 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매일 오실 거예요? 네. 왜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억할 테니까. 밥솥을 열었습니다. 물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하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직접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언제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멸치볶음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냄비. 손잡이가 헐겁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된장을 풀었습니다. 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양파는 넣으면 안 돼. 뒤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사람은 양파 싫어해. 그 사람이 나인 걸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양파를 싫어한다는 것을. 네, 안 넣을게요. 나는 양파를 치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 주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나를 보셨습니다. 일요일인데 집에 안 가요? 여기가 집이에요. 점심은 밖에서 먹었습니다. 동네 식당.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누구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30년을 다닌 식당인데 뭐 드시겠어요? 엄마는 뭐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랐습니다. 비빔밥 2개 주세요. 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엄마, 비빔밥 좋아하심. 이제부터는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뭐해? 된장찌개. 엄마가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양파는 넣으면 안 돼.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양파를 못 먹습니다. 엄마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아들이 못 먹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준호와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누구니? 지우요. 할머니 손녀. 손녀.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준호예요. 어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예쁘네. 손을 내밀어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우요. 지우. 예쁜 이름이다. 매번 물어보셨습니다.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만 매번 웃으셨습니다. 매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본능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할머니, 이거 드세요. 준호가 사탕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나 기억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자꾸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제가 매일 와서 할머니한테 알려줄게요. 5살 아이의 말. 어머니는 지우를 안아주셨습니다. 비록 누군지 몰라도 이 작은 체온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나를 잊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제는 익숙한 대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매일 새로 인사하면 되니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래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며 가끔 웃으셨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몇 번이고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나도 함께 봤습니다. 이미 본 드라마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나빠요. 어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나쁜 사람이야. 10분 후, 이 사람 나빠요. 똑같은 말씀.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나쁘네요. 어머니와 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저기. 어머니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밖에 춥고 어두워요. 괜찮아. 집이 가까워. 어머니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요. 조금만 더. 넌 누군데? 그냥 영희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봤습니다. 영희? 네. 영희 씨. 내가. 영희야? 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여기가 영희 씨 집이에요. 한참 후 어머니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 집이구나. 네. 근데 넌 누구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참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경보기를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밤에도 문을 잠그고 자야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일어서려는데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모르면서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 씨. 어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네. 영희 씨, 제가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왜 영희라고 부르는지, 왜 걱정하지 말라는지. 하지만 어머니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빛인지. 당신은 누구예요? 그냥 영희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자요, 영희 씨.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엄마 손을 내가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잡았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오후 어머니와 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영희 씨. 영희? 네. 영희 씨.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네. 날씨가 좋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몇 번이고. 어머니가 내 손을 톡톡 쳤습니다. 저기 봐요. 새. 창밖에 참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한참 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영희 씨.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왜요? 그냥 같이 있어 주셔서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손에 온기는 남았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함께 있는 이 순간은 진짜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엄마와 나, 영희 씨와 나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